요즘에 뭐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칼큘레이터도 올려드렸더니 맞아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죠. 또. 네, 참 우울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그 방법을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맨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호주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됐는데 영주권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날짜가 있었어요. 그쵸. 네, 보통 이제 뭐 프로세싱 6개월, 7개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저는 로는 상담을 받고 영주권이 나오는 날 다음 날 가서 서명을 다 익스체인지를 했습니다. 와. 저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고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조금 섣불렀지 않나도 싶긴 해요. 지금 돌아보면. 왜냐면 천천히 사면서 하나 사보고 이걸 경험을 해보면서 조금 더 금융 지식을 더 쌓고 나서 다음 걸 투자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때 또 한 번에 세 채를 계약을 하긴 했는데 하나는 뭐 오프 더 플랜이었긴 한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후회가 남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씩 천천히 샀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제 듣고 이제 바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 실장님은 이게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그죠? 네네, 그죠. 이런 거에 뭐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네네네. 이런 이제 뭐 좀 더 좋은 걸 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게 더 잘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경험치로 다가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해보고 네네.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고 이게 한번 내가 실수를 했다. 이걸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죠. 네, 노력을 하게 신중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너무 신중하게만 보세요. 제가 그때 저희 이게 초반에 찍을 때 막 집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네네네. 얘기할 때 집만 보고 계세요. 제가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으세요. 그분은 그때 이제 사지를 못 하시고 막 체크리스트 네, 만들어서 체크리스트 정말 다 맞을 때까지. 네, 다 맞을 때까지. 정말 그 부분은 지어야 되거든요. 네네. 지어야 돼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아지면 네, 네, 네. 네, 그런 거는 제 생각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지금 더 발판이 돼서 투자를 더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 나가고 싶은 거는 이제 호주 부동산 왜 사야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금융 채널이지만 이제 호주 부동산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냐 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국에 비해서는 대출 규제가 심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맞아요. 심사가 까다로울 뿐이지 저희가 80% 잘하면 90% 뭐 95%까지 그렇죠. ANZ 특별 상품은 95%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출이 사실은 무서운 양날의 검이죠. 사실 이게 또 감당 못하시는 상황에서 95%까지 빌리면 이제 리페이먼트가 이제 잘 늦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지만 이 저번에 저번 편에 말씀하셨나? Other people money. 그렇죠. 네. 그 다른 사람의 돈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은행의 돈을 사용해서 저희가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저희가 큰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산 상승을 급격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호주 부동산의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된다. 하고 제가 좀 마음이 기울었던 것도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호주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20년 차예요. 거의 20년 되셨죠? 그렇죠. 저도 20년 됐죠. 돼가죠. 네. 네네. 20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만약에 오셔가지고 바로 사셨으면 집을. 그랬으면 지금 최소한 아니요. 거의 8배 됐을걸요? 20년 전이면 지금 8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처음 하신 분들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죠?
호주에 언제 오셨어요? 그렇죠. 그 처음에 살던 렌트나 쉐어로 살던 그 하우스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제 식으로. 썬룸에서 쉐어를 했었거든요. 네네, 시티에 계셨죠? 네, 시티에. 네. 그때 80불? 네. 네네. 뭐 그것도 썬룸에 음. 원래는 방도 네네. 아니죠. 따지고 보면 네네. 이제 2층 침대 놓고 그것도 네네. 둘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썼던 그 아파트가 기억이 얼마였을까요? 한 3, 글쎄요. 40만 불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제 생각도 40만 불 네. 정도 됐을 것 지금 같아요. 한 1밀리언 좀 넘죠. 네. 그냥 넘죠. 네, 네.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0대 분들보다 특히나 저희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 50대 되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네, 집값을 뭐 개인 사정이라든지 자기들 자본에 의해서 뭐 애들 학교 때문에 뭐 어디에 정착을 하셨는데 맞아요. 아기들 졸업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집값이 2밀리언이 돼 있고 3밀리언이 돼 있고 맞아요. 그렇게 되신 이제 저희 선배님들, 이민 선배님들이 항상 부동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 체험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호주 부동산은 이제 가능하면 빨리 네, 마켓에 뛰어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이제 호주 부동산을 왜 사야 돼요라고를 했지만 네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좀 20, 30대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거는 어느 책을 읽건 어느 유튜브를 찾아보건 이제 좀 그런 자기 개발하는 거를 찾아보면 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게 다 어느 뭐 경제책이나 이런 거를 막 보게 돼도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실제로 내가 그만큼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 예, 이러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뭐 워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말들의 의미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크게. 예, 처음에는 내가 내 노동력을,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버는 방법. 쉽게 어떻게 보면 20대에 할 수 있는 그죠. 가장 네. 현실적인 현실적인 방법이죠. 네. 내가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건 아니면은 청소회사에서 청소를 하건 뭐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크신 분들이라 그러면 뭐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일을 하건 뭐 요즘은 조금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쇼츠를 찍건 유튜브를 찍건 이런 네네네.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쨌든 자기가 자기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other people money. 근데 저는 요거 전에 other people time. 예, OPT라고 그러죠. 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구조가 되죠. 그죠. 네, 내가 내 사업을 일으켜서 네, 이 돈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실질적으로 1시간밖에 일을 하진 않지만 뭐 직원들이 이제 8시간, 뭐 10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해서 그걸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구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 그런 내 인력을 갈아놓고 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쟁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OPT, 네, OPM, 네, Other People Money, 네, 이거는 경쟁이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질적으로 30년 융자 뭐 1밀리언짜리 사면 실질적으로 뭐 이자까지 뭐 다 페이해야 되면 2밀리언이 된다. 이걸 내가 왜 갚으면서 이걸 소유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는 얘가 녹는 거죠. 그렇죠. 사실. 녹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맞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은 내가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내는 거지 내가 이걸 갚아낸다가 아니에요. 내가 현재 가진 돈을 적게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되게 늦게 눈을 떴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여기 호주 오자마자 청소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11불로 시작했나? 네, 보통 10불에서 시작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11불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1불로 시작을 해서 뭐 주에 한 2,000불 벌었죠.
많이 버셨네요 그 당시에. 왜냐면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많이. 거의 쓰리잡 하면서. 네. 첫 번째. 진짜 도만 막 미친 듯이 내 첫 번째 영혼을 방법이네요. 갈아 넣었죠. 네, 내 몸을 몸과 내 갈아서 시간을 갈아 버셨어요. 넣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요. 일을 잘하니까, 네네. 일을 잘하니까 사장님이 그냥 프로젝트가 거의 되게 들어온 내 거죠. 서브처럼 이렇게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인식을 못했지만, 네, 이제 사람들한테서 남겨본 그런 거를 알게 됐고, 네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고, 사업을 하던 중간에 이제 OPM을 알게 된 건 사실 2020년인가? 네네. 21년? 요 정도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2019년도에 첫 유닛을 사긴 했어요, 부동산을. 19년도.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그래, 집은 한 채 있어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긴 한 거죠. 네. 딱 사놓고, 다음에는 뭘 살까 하지만 그렇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비즈니스가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도 꾸준히 들어왔고, 예. 그래서 그냥 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죠. 예, 현실에 좀 안주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 형님이, 어떻게 보면 저 이제 모기지 브로커로 어떻게 보면 저를 이끄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21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웨스트 패너닐에 이제 집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2.5였나 2.4밀리언이나 그때 네, 딱 사셨는데, 그게 코로나 터지고 한 1년 반인가 뭐 지나니까 갑자기 옆집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네. 3.8에 팔리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네. 1년 반 만에 1.4, 3 그러니까 상승한 거죠. 그만큼. 그 집도 당연히 내놓으면 그냥 그 가격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일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내가 1.4를 벌 수 있나? 막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집값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맞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자꾸 투자를 하게 되고 자산을 더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심해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보로잉 파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2밀리언짜리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3밀리언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 자꾸 집값이 올라갈 거다. 네. 네, 지금 1.7밀리언 미디엄 프라이스인데 늦어도 뭐 2016년 말, 2017년 초면 2밀리언을 찍을 거라고. 27년. 네, 2027년. 그러니까 2년 안에 또 한 30만 불 정도가 미디엄 프라이스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네,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이제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산을 더 사게 되고 경쟁이 붙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화폐 가치는 낮아지고 그러면 이 자산이 상승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주 부동산을 사야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시장에 정도, 안 들어와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진 현금은 그만큼 비중이 낮아지게 되죠. 가치는 떨어지니까. 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와 있어야 최소한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들어와라. 들어오고 나서 다음 걸 생각을 해라. 그렇죠. 그것도 맞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뷰는 조금 달라요. 실장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저는 그때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는지를 보면 물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재택을 하고 집을 하고 해외에 소비를 할 수가 없었죠. 소비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정부가 뭘 했냐? 잡시커 보조금도 많이 들었죠. 하면서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 돈이 계속 뭐 돈을 소비할 곳은 없고 돈은 계속 쌓이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열릴 그 시점에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낮고 그리고 그만큼의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되나 했어요. 쉽게 그때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되게 제한이 많은 상태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놀러 가는 건도 뭐 호주 내에서 뭐 할 수 있었지만 호주 내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집을 그때 사람들이 눈독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금액 투자가 다 집으로. 부동산으로 많이 몰렸고, 네. 그러면서 뭐 천정부지로 올랐죠. 거기에 재택이 많이 일상화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드니 이렇게 중심에서 그리고 유닛에만 살면 너무 좁고 막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센트럴 코스트, 카이아마, 뭐 울릉공 이런 좀 해안가 지역들 쪽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면서 거기에 에어비앤비 그런 금액들도 너무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수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 저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봐요. 물론 돈이 있고 뭐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집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을 보면 아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꼭 깨우쳐야 됩니다. 돈의 가치는 어쨌든 정부가 됐던 맞아요. 네, 뭐 저희 호주가 아니라도 미국에서 자꾸 부채를 찍어내고 그러면 이제 가치가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엔 이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안타까운 얘가 하나가 있는데 친한 동생이에요. 이 친구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 돈을 잘 벌어. 근데 자산을 안 사요. 자산 안 사고 자꾸 이 친구는- 소비할 수 있는 아니요. 것만 사나요? 이 친구는 또 소비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세이빙만 하죠. 네. 은행에다가 세이빙만 해둬요. 네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조언을 얘기해줬어요. 네네. 야, 이거는 아니다. 너 지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네가 이거 은행에 넣어놓는다 한들 이거 이자 얼마나 주냐. 네네. 그때 뭐 코로나 시기 때는 1점 몇 프로 쓰니까 더 안 줬죠. 말도 안 되게 줬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 부동산 가치는 지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늘어나는데 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0만 불과 이후에 가지고 있는 10만 불은 차이가 없다. 너는 통장에 10만 불이 있어서 뭐 이자 받아도 10만 1000불 될까 말까 할 거지만 이걸 만약에 자산을 사두면 10만 불짜리 사두면 이거는 그 이상이 갈 거다. 뭐 15만 불, 16만 불 되게 쉽게 될 거다. 아니면 주식이라도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은행 잔고 쌓이는 게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라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좋다면, 네가 행복하다면. 왜냐면 이거는 근데 뭐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니까요. 가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돈이 어떻게 찍히는지, 이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빨리 이해하고 저희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을 이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부동산 왜 사야 돼요? 라고 하면 제가 보는 뷰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거품이 많이 꼈다. 호주 부동산도 이제 뭐 한순간에 미국처럼 서프라임처럼 그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융자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한 40몇 프로인가가 융자가 없어요. 대단하시네. 융자가 없어요. 그만큼 건전성이 조금 있다라고 탄탄한 구조기도 하고요. 대출 심사도 내가 인컴이 없거나 뭐 담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크레딧에 문제가 있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융자는 어쨌든 인컴까지 보잖아요. 한국은 뭐 담보만 보고 좀 빌려주는 금액도 있지만
인컴도 봐야 돼요. 네. 디파짓도 보고, 맞아요. 담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보고 마지막 신용까지 보겠죠. 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웬만해서는 네, 뭐 잘못된 경우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로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호재로 따지면 이제 뭐 퀸즐랜드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올림픽, 네, 2032년이죠. 그게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퀸즐랜드는 상향 곡선을 찍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올림픽이 개최되면 꼭 퀸즐랜드만 이득을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대표적 관광지는 시드니, 멜번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다른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네,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자산과 맞바꿔서 내 지금 현재 돈의 가치를 지키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부동산을 사실 사기면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팔아야 이득이다. 맞아요. 그거 팔아야 수익이잖아. 너 팔면 어차피 뭐 20만 부 올랐어. 근데 옆집도 20만 부 올랐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제 부동산 초보라고 그렇죠. 보셔야 돼요. 초보라고 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아직 한 채나 두 채 이 정도밖에 없으신 분들. 그래서 진짜 호주 부동산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이죠. 이제 리파이낸스를 해서 맞아요. 그럼요. 네, 네. 자산이 오른 만큼의 80%죠. 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캐시아웃 할 수 있고 그리고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텍스 프리먼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30만 불 올랐으면 이제 80% 이제 24만 불 캐시아웃해서 저희가 진짜 수익화를 해서 그걸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팔고도 이게 이제 호주 부동산은 정말 가능하고 강점이고 이게 저희가 한 3주 전에 했던 거 아닌가요? 이퀴티 이제 뽑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참 이렇게 총괄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뭐 저희가 아무리 떠들고 해봤자 안 들으시는 분은 안 들으세요. 네, 참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끝이지 마시고, 네, 꼭 집을 사라는 거 아니거든요. 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인플레이션이란 그 뭐 공격에 좀 방어할 수 있는 해칭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 있는 게 부동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주식, 부동산. 요 한번 또 재미난 주제가 될 것 같아요.